자, 오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세 번째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제 식이 이런 식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하여 정리하면, 자, 일단은 전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제 미지수 K가 들어있어요. 미지수 K가 들어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K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건 절대로 이쁘게 정리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X 플러스 KA'X 플러스 BY 플러스 KB'Y 플러스 C 플러스 KC'는 0이다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을 K를 가진 녀석과 K를 안 가진 녀석으로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자, K를 가지지 않은 녀석부터 적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K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K로 묶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가 가능하다.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야. 이 녀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직선의 방정식을 받았는데 미지수 K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가지고 K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K를 안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가지는 의미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녀석이 가지는 의미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어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어서 많이 본 멘트일 텐데. 항등식 멘트죠. 항등식 멘트.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을 을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다. 누가? 얘가. 알겠어요? 여기는 이 녀석이,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위에 봤더니 K에 대한 항등식 꼴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교점,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두 녀석의 교점을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m,n이라고 하자. m,n 이라고 했을 때 이 m,n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그 결과는 0이다가 돼요. 이 m,m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그 결과는 0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식은 m,n을 대입하잖아? 이걸 대입하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꼴이다가 나오면서 k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자,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k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오케이? 자, 여기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이 아무 숫자나,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2 플러스 3K의 X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의 Y 플러스 3 플러스 5K는 0. 이건 분명한 건, 얘들아, 분명한 건 얘는 직선이야.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왜?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직선이니? 를 너네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직선이니? 얘는 직선이긴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니? 자, 지금 보시면은 X 앞에 있는 숫자와 Y 앞에 있는 숫자가 뭘 결정해? 이 두 가지가
기울기를 결정해. 기울기. 근데 지금 기울기에 미지수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막 변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결정하는 게 뭐야? Y절편이야. 이거 표준형으로 만들면 얘네 둘이 Y절편을 만들어. 근데 Y절편에도 미지수 K가 들어있기 때문에 Y절편도 계속 변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들아, 여기 앞에 보면 선생님 막대기로 지금 이 직선이 계속 변한다 이거야. 계속. 근데 이 계속 변하는데 기울기도 변하고 Y절편도 변해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울기가 계속 변한다. 근데 이러는 와중에 얘가 한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위선생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2x 플러스 3xk 플러스가 아니라 k에 대한 항등식꼴로 바꿀 거기 때문에 미지수 k를 맨 뒤에다 적었어요.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k. 자, 플러스 3 플러스 5k는 0이다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 k를 안 가진 녀석과 가진 녀석으로 정리하면 2x-y 플러스 3 플러스 k로 묶어서 3x-2y 플러스 5는 0이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얘랑 얘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저 두 개의 직선이 하나는 k가 없는 채로 하나는 k가 있는 채로 묶여 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럼 교점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 숫자나 쓴 거라서. 그러면 요거 여기 위에다가 2배 해줘야겠다. 연립할 거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연립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4x-2y 플러스 6은 0. 그 다음에 여기에 3x-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해놓고 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자,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 밑에다 넣을까? 그러면 3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그러면 y는 4 이렇게 되겠네. 네. 왜? 어디요? 요거? 네. 밑에다 놓는데?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여기서 y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1,1.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거든.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친구들아,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왜 또 마이너스 1,1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1,1.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다가 대입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얘 0이야. 여기다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얘도 0이다. 그럼 어떤 꼴이 나와?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꼴이다가 나와. 그러면 k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이지. 맞아? 자, 그럼 이제 맨 밑에다가 안 넣고 맨 위에다가 넣어볼게. 여기다가 넣어도 k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칠판에서 열심히 막대기 흔들었잖아요. 막대기 흔든 것처럼 이 직선이 k에 따라서 기울기와 y절편이 계속 변해서 막 움직이는 직선인데, 미친듯이 움직이는 직선인데, 이 미친듯이 움직이는 와중에 단 하나의 점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점이 바로 마이너스 1,1이다. 그리고 우린 앞으로 이걸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미지수 K가 들어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막 움직이는 와중에 여기 막 움직이는 와중에도 단 하나의 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K가 들어있는 식을 받았을 때 그 K가 들어있는 식이 두 직선의 교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반대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직선이 두 개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은 반드시 하나가 나타나고요. 자, 이 하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 맞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는 위에서 선생님이 K에 대한 항등식 꼴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 꼴을 잘 보세요. K에 대한 항등식 꼴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는 0이다라고 그냥 니네가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한테만 k를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얘가 k에 따라서 변하는 k에 따라서 k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k가 뭐냐에 따라서 뭐든 될 수 있는 직선이 뿅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냐면 힌트를 하나 줘요. 요 힌트는 기울기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점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힌트든 간에 줍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도 있고 3번도 될 수도 있는 이 식에서 요 힌트에 맞는 k의 값을 구하면 단 하나의 직선으로, 왜냐하면 교점을 지나고 예를 들어 다른 점 줬다고 치면 교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 하나의 직선으로 이 녀석을 좁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잘 알아두세요. 이거 다음에 원 배울 건데 원에서도 똑같은 짓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는 0이다 라고 만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탄생해요. k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여기다가 적으세요. 점 P x1, y1에서부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앞으로 d라고 적을게요. 알겠나요? 자, 결론부터 적습니다. 결론은 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거야.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 자, 이게 결론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결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증명하도록 할 건데, 증명 과정은 너네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증명 과정은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증명 과정은 몰라도 되지만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지금 증명할 겁니다. 증명이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선생님, 이거 중요한 정도를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근해 공식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너네들 이제 대학 갈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좌표평면상에 지금부터 증명합니다. 직선 L이 있다고 해보자. 선생님이 이 직선 L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짜리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x1, y1의 좌표를 가지는. 자, 그러면 저 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 갖다 대는 놈 없지? 그치? 자, 이렇게를 자를 갖다 대면 진짜 그건 제발.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여기를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자, 지금부터 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보도록 할 겁니다. h점을요, 선생님이 x2, y2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서 저 그림을 보고 증명하도록 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바로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입니다. P점에서부터 h점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지? 근데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는 루트 점과 점 사이, 우리가 이제 h점의 좌표를 x2, y2,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x1, y1 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는 x2-x1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게 바로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식을 변형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에서부터 H까지의 선분과 직선 L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점이에요. 맞나요? 자, 수직하다. 자, 그러면 L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면 요거를 Y는으로 정리했을 때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그때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PH의 기울기는 뭘까요? 자, PH의 기울기 자체가 얘들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점과 H점을 이용해서 X증가량분의 Y증가량식을 만들면 X2-X1분의 Y2-Y1 이게 바로 PH의 기울기야.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PH랑 L이랑 서로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뭐다? 수직할 때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된다? 새끼들 복습 안 하네. 수직한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다를 배웠어요. 아는 복습하자. 니네 저번에 내가 풀어하는 거 하나도 안 풀고 갔구만. 이거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L의 기울기랑 PH의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양쪽 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이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식을 잘 변형할 건데 이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B를 얘랑 세트로 Y랑 세트로 A를 얘랑 세트로 그러면 자 B분의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X2 마이너스 X1분의 A는 1이다가 돼. 맞나요? 자, 이제 양변에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B분의 Y2 마이너스 Y1는 A분의 X2 마이너스 X1이다가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대.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이 두 개를 내가 지금부터 K라고 할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양변에 B를 곱하면 Y2 마이너스 Y1은 K 곱하기 B다가 돼요. 그죠? 국민은행인가요? KB. 미안.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양변에 A 곱하면 X2 마이너스 X1은 K 곱하기 A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PH의 길이는 이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PH의 길이는 이거니까 여기에 X2-X1 자리에 KA를 Y2-Y1 자리에 KB를 집어넣으면 루트 K제곱 A제곱 플러스 K제곱 B제곱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이제 K로 묶어주면 절대값 속에서 루트 속에서 K제곱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때 이 K제곱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제곱을 버티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H가 L 위의 점이잖아. 그 말은 H점 좌표를 L 방정식에 대입해도 참이야 라는 뜻이에요. H점의 좌표를 L 방정식에 대입해도 참이다. 자, 그러면은 H점을 지금 X2, Y2인데 이거를 요 L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AX2 플러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X2를 X1 플러스 KA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Y2를 Y1 플러스 KB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자, 내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써놓은 거를요,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A 곱하기 X1 플러스 KA 플러스 B 곱하기 Y1 플러스 K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전개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ax1 플러스 ka제곱 플러스 by1 플러스 kb제곱 플러스 c는 0. 자, 그럼 이제 k 가진 애들을 k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는, 그리고 k 안 가진 애들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여기 k 묶여야지. 됐나요? 그럼 이제 양변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눠주면 k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 k를 다시 여기다 넣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예요. 요 k를 여기다 넣어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1학년 정상적으로 졸업했으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절대값 2나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굳이 마이너스일 이유가 없죠. 그래?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a도 실수고 b도 실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에도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분자에만 있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됐나요? 자, 근데 내가 이때 분모에다가 이상한 짓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괄호 열고 제곱을 적으면 분모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개 있고 분자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무려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고요. 분자에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남으니까 어디서부터 왔어? 여기서부터 왔잖아. 슉 해가지고 자, 이 녀석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루트가 빠진 것 같아. 루트는 빠지죠. 미안. 루트. 고마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재밌죠? 자, 근데 너네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글쎄, 내가 선생님이라면 서술형에 한 번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증명해라. 낼 법한데, 근데 아직 못 봤어요. 다른 거 증명하라는 건 많이 내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아직까진 못 봤어요. 혹시 모르지? 또 이번 연도에 너희 때 또 새로운 역사를 쓸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증명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공식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근해 공식만큼 중요하다 그랬지. 저 녀석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이 암기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왜? 어려워?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분모는요,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 들어가요. 알겠죠?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분자가 너네가 생각하기엔 분모보다 분자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자가 더 쉬워요. 분자는 바로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한 게 분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3x-4y 플러스 7는 0에서부터 어떤 점 할까요? 0,2 거리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떤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양수인데 왜 이렇게 그렸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x제곱,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 적어주고요. 분의 절대값 0,2를 대입한 걸 절대값 속에 적어주면 돼요. 0 빼기 8 더하기 7. 알겠어요? 되게 쉽잖아. 막상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고요. 넘어갑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했으면, 자, 이렇게, 이걸 L직선이라 그러고, 자, 이렇게 그어서 이것을 M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L직선과 M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요게 이제 L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M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일 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차피 얘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a랑 a'은 같고요, b랑 b'도 같아요. 평행하니까. 그지? c랑 c'만 다르죠? 요런 상황인 거야. a랑 a'은 같고 b랑 b'도 같고 c랑 c'만 다른 상황에서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건 앞에 거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위에 절대값 c-c'. 자, 요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지만 선생님은 너희들 앞에서 문제 풀어줄 때 단 한 번도 이 공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 선생님 저는 공식 외우는 게 편한데요? 라고 하면 그냥 공식 외우세요. 근데 공식을 여러 개 외우면 있잖아, 머릿속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머릿속에 그 메모리가 부족해져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푸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푸느냐면, L도 M도 어쨌든 간에 직선이니까 뭐가 반드시 존재하냐면 X절편 또는 Y절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L의 Y절편을 구해서 L의 Y절편에서 M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한 직선을 선정해서 그 직선의 Y절편 또는 X절편을 찾는 거야. 너네가 찾기 쉬운 거. 오케이? 찾는다.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 개의 직선을 선정해서 그 직선의 X절편이나 Y절편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X절편 또는 Y절편 그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 우리가 방금 배우고 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요, 요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직명도 생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좌표평면 위의 삼각형의 넓이. 좌표평면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3점 받거든요. 3점을 받았을 때. 그래서 3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서술형식 풀이 따로, 얍세비 풀이 따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얍세비로 푸시고 서술형식 풀이가 나오면은 서술형식 풀이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서술형식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점 3개가 있다. 점 3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고 해볼게요. 이 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이제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선정해요. 두 점을 선정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우리가 점 2개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랑 B를 선택해서요,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이렇게. 이걸 구하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2단계. 자, 다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자, 다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삼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얘가 뭐가 돼? 얘는 밑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밑변이 나온다 얘가. 밑변. 자, 그럼 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이게 이제 서술형식 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문제 풀 땐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거 삼각형의 넓이, 내가 너네들한테도 얘기를 했나? 너네가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7, 8가지 배워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걸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 선생님은 서술형 문제 끝자락에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라 딱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뭐 요거 말고도 좀 얍세비 알려줄게요. 얍세비. 자, 얍세비 레벨 1. 자, 얍세비 레벨 1은 살짝 얍세비죠? 살짝 얍세비. 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좌표 평면상에 예를 들어 점이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찍혔어.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요런 삼각형이 됐네? 그러면 너네가 지금 얘가 세 개의 변 중에 어느 누구도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쉽게 설정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푼다? 얘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돼요. 이게 얍세비 레벨 1단계. 알겠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직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딱. 자, 얍세비 레벨 2. 근데 얍세비 레벨 2부터는 약간 조건들이 좀 걸려요. 조건들이 걸리는데 얍세비 레벨 2는 삼각형에 이거 어떤 조건이 걸리냐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모두 알 때. 선생님, 그러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몰라도 구해야 돼요? 저희들은? 네.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몰라도 구하는 경우가 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문제에서 세 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줬을 때 그때는 공식 이름이 있어요. 공식 이름이 뭐냐면 신발끈 공식인데 네, 욕하는 거 아니고요. 신발끈 공식.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 점이 A점이 x1, y1이고 B점이 x2, y2고 C점이 x3, y3다라고 해볼게. 신발끈 공식을 쓰는 방법은요. 저 좌표들을 나란히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쓴 걸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란히 쓰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곱한 x2y1이랑 x3y2랑 x1y3를 더하시고요. 이렇게 곱한 x1y2랑 x2y3랑 x3y1을 더한 거를요. 빼시고요. 절대값을 씌우시고
2분의 1배를 해주면 넓이가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문자로 들어가 있어서 왜 잘 안 보여? 이거 x3y1이야. 자, 지금 문자로 들어가 있어서 야, 저 새끼 저거 공식 알려준다 그래 놓고서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저거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이거 외울 거예요? 이거 밑에 있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신발끈 모양을 외워야겠죠? 여러분들 신발끈 이렇게 묶잖아요. 이 모양을 외우세요. 모양만 외우면 쉽습니다. 그 다음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양반이 쉽게 풀 수 있는 공식이래 놓고서는 왜 저렇게 알려줬지? 이게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잖아? 되게 쉬워. 알겠어요? 실제 숫자가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얍세비 레벨 3. 얍세비 레벨 3는 여러분들이 원래 고2 땐가 배우는 거예요. 이 녀석은 뭐냐면 그것도 조건이 걸려요. 조건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공식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헤론인가? 헤론? 맞나? 헤론의 공식.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A랑 B랑 C라고 할게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그때 여러분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나누기 2한 것을 앞으로 별이라고 하자. 그러면 넓이는 루트가 좀 길죠? 자, 별 곱하기 별 빼기 A 곱하기 별 빼기 B 곱하기 별 빼기 C예요. 자, 이렇게 해도 삼각형의 넓이는 나옵니다. 뭐 레벨 1짜리는 증명이 필요 없을 거고 워낙 기초적인 거라. 레벨 2는 여러분들 저거는 그 행렬 배울 때 배웠던 공식인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저것도 증명할 수 없고요. 레벨 3 증명은 고2 때 합시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엄청 많아.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옛날 예적 얘기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공식이나 더 있어요. 몇 가지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건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알려준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봐도 니네들 그거 있지 않냐?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이것도 넓이 구하는 거 중2 때 배우죠? 맞아요? 기억 안 나지? 자,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그치?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치? 근데 요거는 내저번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얍세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개념 익히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68번 봅니다. 자, 직선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다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 근데 이 직선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 A, B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m은 미지수잖아요. 그지? 얘를 전개했더니 y는 mx 플러스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요게 기울기인데 이게 y좌편인데 기울기와 y좌편이 모두 m의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래서 기울기와 y좌편이 계속 변한다는 건 직선이 막 요동치고 있다 이거야. 자, 이런 식의 문제에서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존재할 거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어떻게 고칠 거냐면 m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3이다라고 고칠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면 그러면 m 곱하기 0은 0꼴이 나와요. 그치? 그럼 뭐야? 항상 참이지.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직선,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직선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3을 반드시 지난다. 정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직선은 정점 마이너스 1,3을 반드시 지난다. 오케이? 자, 이제 저 점 한번 찍어볼게.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자, 여기 있는 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직선이 아무리 요동쳐도. 알겠지? 근데 A점과 B점을 이은 선분 AB랑 만나야 되는데 A점은 1,0에 있으니까 자, 여기 1,0에다가 A 찍을게. 자, B점은 4,2에 있으니까 2, 3, 4,2 여기다가 B를 찍을게. 자, AB. 이게 선분 AB지. 자, 문제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저 직선은 마이너스 1,3을 반드시 지나는데 저 선분이랑 반드시 만나야 돼. 그러면은 그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그으면 만나겠네요. 그치? 자, 근데 그때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A랑 B를 벗어나기 직전까지가 중요한 거야. 벗어나기 직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을 수 있냐면 요거 맞나요? 얘가 제일 많이 내려가면 요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이 직선이 항상 만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할 때의 m의 값을 찾을 건데 여기는 이 직선 어디 갔어? 요 놈이 4,2다라고 하는 B점을 지날 때의 m을 찾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x에다가 4, y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2는 4m 플러스 m 플러스 3이다. 그러면 5m은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게 요때의 m이야. 자, 그리고 요때의 m은요. a점 1,0을 지날 때의 m을 찾으면 되니까 x에 1, y에 0을 대입을 해주면 0은 m 플러스 3이다 해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가 나와. 이게 요때의 m이지. 근데 m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저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2인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라. 자, 문제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y축 위에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x좌표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이 0,t라고 할게요. 0,t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해주면 될 거고, 자, 0,t에서부터 12x-5y-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걔가 2가 된다라고 풀 거야. 알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루트 x계수의 제곱 144 더하기 y의 계수의 제곱 25 분의 절대값. 자, 0이랑 t 대입해주면 되죠? 0 대입하면 사라지고 t 대입하면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는 2. 됐나요? 자, 근데 144 더하기 25가 루트 속에 들어있는 쫄지마. 169다. 169는 누구의 제곱? 1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13 곱하면서 여기 절대값 속의 부호를 둘 다 양수로 바꿔줄게. 절대값 5t 플러스 1은 26이다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5t 플러스 1은 26이거나 또는 5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6이다가 될 거고, 자, 여기서 t의 값을 구하면 5가 되고 또는 여기서 t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27이다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때 그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고 t가 여기 y좌표이기 때문에 0,5 또는 0,-5분의 27 이렇게 두 개 적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y축 위에서 저 직선과의 거리가 2인 점입니다. 왜 두 개씩이나 생기는지가 궁금하지? 자, y축은 x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x축은 안 그리고요. 자, 여기에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선 L까지의 거리가 2인 y축 위에 있는 점은 여기에서 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683번 문제 봅니다. 자, 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평행하다.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에서, 수학 문제에서 쓸데없는 말은 없어요. 모든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직선과 두 번째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돼요. 기울기가 일치하면은 이 녀석의 x계수분의 x계수 1분의 1과 이 녀석의 y계수분의 y계수 3분의 a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예로부터 a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됐지요? 그래서 자, a 찾았어요. 3이라고. 그리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힌트예요. 자, 평행하다가 첫 번째 힌트,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가 두 번째 힌트. 왜 힌트를 두 개나 줬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찾는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첫 번째 직선의 x좌편 또는 y좌편을 찾아서 그 녀석에서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y는 0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x는 7이다가 나와. 얘가 의미하는 건 7,0이라고 하는 2가 가지고 있는 점이야. 7,0. 그럼 이 7,0에서부터 두 번째 직선 x 플러스 자 a작에 3 넣습니다. 3y 플러스 b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걔가 루트 10이다라는 식을 세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 써주면 되죠.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7,0 대입하면 7 플러스 b는 루트 10. 근데 좌변에 루트 1 플러스 9가 루트 10이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10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7 플러스 b의 절대값을 씌운 게 10이구나 라는 거 얻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 플러스 b는 10이거나 또는 7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절대값 벗겨줄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b는 3, 오른쪽에서 b는 마이너스 17이 나옵니다. 근데 b는 양수랬으니까 b는 3. 자, a는 3, b는 3. 두 개 더해래요? 그럼 정답은 6. 알아들었나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4번 문제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점과 B점이 있고 삼각형 여기 O는 원점이래요. 원점. 그래서 O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자, 일단 서술형식 풀이. 서술형식 풀이는 너네가 저기 있는 점들을 찍어줘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3,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컴마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A 그 다음에 4, 4 넷 컴마 하나 둘 셋 넷 B. 그래서 여기 O. 그래서 얘가 넓이 구하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알겠죠? 자, 선생님 밑변 구할게요. 밑변 제일 쉬운 거 골라주면 돼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걸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O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밑변이라고 할게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되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생기니까 5.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직선 OA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ax로 시작하면 되는데 얘가 3,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다가 나와서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고 이거 이쁘게 정리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니까 4x 플러스 3y는 0이다라는 직선이 나와.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OA 직선인데 OA 직선에서부터 B점 4,4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자, 그럼 그게 높이가 돼요. 높이. 자, 높이. 자,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4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12. 그러면은 5분의 28. 이게 높이. 됐습니까?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어딨어? 5 곱하기 높이 5분의 28. 됐어요? 그래서 는 14다.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게 서술형식 풀이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돼, 요거? 여기에서
자, 이 직사각형 구해서 빼도 되잖아. 그지? 여기가 지금 4,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고,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길이는 8이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 32에서 요거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면 되잖아. 1번은 또 길이 나올 거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니까 넓이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32에서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도 구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게 더 쉽죠? 근데 분명히 문제 마지막에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라고 붙어있을 거예요. 서술형이 나오면.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객관식이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딱 공식을 썼을 때 코웃음 쳤던 그 신발끈 공식 보여주도록 할게요. 점색의 좌표를 다 알면 신발끈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코웃음 쳤지. 잘 봐라. 자, 1.0,0 알고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0, 0 나란히 쓰고 3, 마이너스 4 나란히 쓰고 4, 4 나란히 쓰고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2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야. 그래서 그거를 빼. 절대값을 씌워. 2분의 1을 곱해. 그러면 14야. 알겠죠?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쉬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는 아주 강추합니다. 알겠어요? 아주 강추해요. 객관식에선 반드시 신발끈으로 푸세요. 네, 레알 날먹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685번 문제 볼게요. 주어져 있는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 그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P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자, 그럼 P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봤을 때, X항, Y항이 따로 있는 게 이쁘게 정리가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전개합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아이고. 자,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K를 안 가지고 있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랑, 자, 그리고 K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다라고 이렇게 딱 묶어주면, 자, 이 녀석은 반드시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 이거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 두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그때 그 교점을 이 문제에선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뺄게요.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2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P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자, P를 지나고 요 직선의 수직인.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니?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지? 그러면 얘랑 수직이려면 이것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반대 부호의 역수의 기울기를 갖겠지.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기울기 2짜리. 알겠죠? 그러면 직선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개해주면 y-2분의 1은 2x 플러스 1이다. 이 싹 다 곱해주면 2y-1은 4x 플러스 2다. 그러면 4x 2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답이 3번. 됐나요? 그냥 뭐 수직 조건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제 그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141쪽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식 그냥 대입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건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요. 넘어가면은 자, 698번 문제 볼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아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k 곱하기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요. 그냥 k로 묶어서 두 직선 나란히 쓰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개해볼게. 전개해서 x항, y항 이렇게 상수항으로 만들어보면은 2 플러스 2k의 x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k의 y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k는 0 이렇게 돼. 자, 얘의 기울기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k 2 플러스 2k 1 마이너스 3k 이게 이 녀석의 기울기거든. 오케이? 근데 얘가 얘랑 평행하대. 오케이? 자, 그럼 두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야? 1이야. 그럼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k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1이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가 1 마이너스 3k여야 되는 거고 k는 3이다가 나와. 자, 이제 k는 3을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6이니까 8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3 넣어주면은 플러스 8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직선 방정식 나왔지. 자, 근데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0,0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라 이거야. 그럼 또 어떻게 써야 돼?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한 1. 그러면 루트 2분의 1. 그러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